새벽 독백 며느리의 마음을 읽으려 했던 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빈 주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아니, 특별하다기보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하루였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 은정이와 17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거든요. 처음이라니 이상하죠?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는데. 하지만 오늘까지는 다 표면적인 대화였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쉬어. 이런 식의 예의 바른, 하지만 마음이 없는 대화들. 사실 저는 은정이를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민수가 대학원 다닐 때 데려온 여자친구. 수줍어하면서도 당당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자기 의견이 확실한 아이. 어머니, 민수 오빠 정말 착해요. 부모님이 잘 키우셨나 봐요. 그때 은정이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아들을 예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저까지 인정해 주니까요. 결혼 준비할 때도 은정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예산 관리도 꼼꼼히 하고 양가 어른들 의견도 잘 조율하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죠. 결혼 첫 해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은정이가 추석에 전 부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어머니 전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부엌에서 함께 전을 부쳤어요. 은정이가 어머니 이거 맞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뿌듯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달라. 시어머니 음식 배우겠다고 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은정이는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결혼 2년 차에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죠. 어머니, 육아는 제가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도와주기만 했어요. 밑반찬 해다 주고 아이 옷 사다 주고. 근데 점점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서연이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일게요. 어머니, 서연이 재우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서연이 목욕은 제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대견했어요. 정성스럽게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이 기특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손녀 봐주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참았어요. 자신만의 육아 철학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이가 3살 될 무렵 은정이가 직장에 복귀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서연이를 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사회성이 생겨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서운했죠. 할머니보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다니. 그때부터 은정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은정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뭔가 거리가 느껴졌어요. 명절에 와서도 빨리 가려고 하고 전화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민수야, 엄마가 은정이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나? 아들한테 물어봐도 무슨 소리예요. 은정이 어머니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멀어지는 기분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작년에 더 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연이 생일 선물로 비싼 인형을 사다 줬거든요. 요즘 유행한다는 그 인형.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은정이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비싼 걸 사주시면 아이가 버릇 없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손녀 버릇없게 만드는 할머니라는 소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 할머니가 손녀한테 선물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민수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며느리 흉을 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뭘 해줘도 은정이 눈치를 보게 되고 서연이한테도 함부로 뭘 사주지 못하겠고 친정 엄마가 저한테 해주던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걸어다니는 ATM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머니, 서연이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이런 연락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긴 했어요. 거절할 수도 없고 사실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게 가족 관계인가 싶어서. 그러다 몇 달 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민수는 출장 중이었고 은정이한테 연락했죠. 은정아,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 받아야 해. 그때 은정이 대답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어머니 수술보다. 물론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 일도 중요하고 갑자기 빠지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 수술실 들어가면서 가족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 엄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애 낳을 때 친정 엄마가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 주셨던 일. 제가 감기만 걸어도 죽 끓여 주시던 일. 딸이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다고 하시던 말씀. 은정이한테도 그런 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며느리니까 다른가요? 피가 안 섞여서 그런가요? 퇴원하고 나서도 은정이는 안부를 한 번 물어본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것도 민수가 시켜서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아, 우리는 정말 남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오늘이에요. 오늘 서연이 미술학원 발표회가 있어서 온 가족이 갔거든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다들 칭찬하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민수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버렸어요. 서연이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갑자기 은정이와 단둘이 남게 된 거예요.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도 별말 없이 있었는데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뭘 미안해. 어머니 수술할 때 곁에 없어서요. 그때부터 계속 죄송했어요. 은정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 그건 회사 일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것도 있어요. 그 순간 은정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사실은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왜? 너무 완벽하셔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완벽하다고? 무슨 소리야? 나 별로 완벽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다 잘하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시고 민수 오빠한테도 완벽한 엄마고. 은정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어머니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에 전 배우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의무감이었어요. 어머니 같은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은정아. 서연이 육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제가 부족한 엄마라는 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더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참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은정이한테는 부담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건 어머니한테 미움받는 거였어요. 왜 내가 널 미워해? 어머니 아들을 빼앗은 여자라고.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은정이도 저만큼 불안했던 거예요.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시어머니 눈치 보는 스트레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저도 그랬어요. 제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민자야, 우리 집 김치 담그는 법 배워볼래?
라고 하시면 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친정김치가 좀 더 슴슴해서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며느리가 시댁 김치보다 친정 김치가 더 낫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어머니 김치가 짜기도 했고 번거롭기도 했고 제 방식대로 하고 싶기도 했고 은정이가 제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연이 이유식 만들어줄까? 라고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것도 저도 시어머니가 민수 반찬 좀 해줄까?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챙길게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독립적인 며느리인 척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의존하지 않고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도움은 필요 없다는 거절로 들렸겠죠. 특히 시어머니 병원 입원했을 때 일이 생각나요. 갓 태어난 민수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핑계였어요. 신생아라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건 맞지만 민수 아빠한테 맡기고 잠깐이라도 갈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 분위기가 무겁고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라는 핑계로 피했던 거죠. 지금 은정이가 저한테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핑계로. 은정이가 멀어지는 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러워서였던 거예요. 은정아, 나도 미안해. 이제 제가 사과할 차례였어요.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나 봐.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된 줄 몰랐어. 어머니, 사실 나도 무서웠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싫어한다고 하니까. 미움받을까 봐 항상 눈치 봤어. 서로의 진심을 듣고 나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둘 다 서로 눈치 보느라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솔직하게 할게요. 그래, 그러자.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설거지 끝내고 거실에 앉아서 서연이 교육 방침부터 시작해서 명절 준비, 용돈 문제까지. 그동안 말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사실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비싼 선물 사주실 때마다 고마웠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없는 걸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있어요. 아, 그랬구나. 나는 그냥 예뻐서 사준 건데.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은정이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연이 선물도 같이 고민해봐요. 어머니 의견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어머니 아프실 때는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회사 일은 괜찮아.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서 민수가 돌아왔을 때 얘기했어요. 오늘 은정이랑 진짜 대화를 했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민수도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와 아내가
겉으로만 사이좋은 척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다행이네요. 사실 두 분이 서로 눈치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었거든요. 아들도 힘들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해서. 오늘 밤 잠이 안 오는 건 기분이 좋아서예요. 17년 만에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은정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죠. 착한 며느리, 나쁜 며느리. 그런 단순한 잣대로만 봤어요. 은정이도 사람이고 은정이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미움받을까봐, 잘못할까봐, 완벽하지 못할까봐.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이거 불편해요라고 은정이가 말하면 저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하고 싶으면 은정아, 엄마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서연이 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17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가끔은 또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혼자 추측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 왜 이렇게 간단한 걸 17년 동안 못했을까요? 체면 때문이었나? 착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색함 때문이었나?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연이도 아직 어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저처럼 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용기 내서 대화해 보세요. 우리 진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진심을 듣다 보면 생각보다 비슷한 마음일지도 몰라요. 서로 상처 주기 싫어서, 서로 미움받기 싫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관계는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숨기고 참고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 거예요. 은정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은정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리고 제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할 거예요. 엄마도 서운해, 엄마도 외로워 이런 말들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17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은정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 내일 은정이한테 문자 한번 보내봐야겠어요.
은정아, 오늘 이야기해서 좋았어. 앞으로 잘해보자. 짧지만 진심 담긴 메시지로. 이제 잠이 올 것 같네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다른 두 여자가 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마음을 열면 되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면 되니까. 좋은 밤 되세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